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지난 3월 10일 새벽부터 주말인 3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각 3월 9일 저녁 드디어 계속되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돌연 멈춰버렸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수비 병력을 교체해 역습에 나섰는데 교대로 들어온 병력이 이제까지와 달리 매우 강력한 기계화 여단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대를 통해 바흐무트 전선 방어에 투입된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9월 계속 진격하며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을 모조리 박살냈던 바로 그 제93 기계화 여단인데요. 지난 시간 이 지역 전황에 대한 소식을 들려드릴 때만 해도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공세를 계속했고 그 와중에 바흐무트 남부의 클리시치우카 지역에 있는 언덕 하나를 장악해 바흐무트의 보급로 중 하나인 H-32 도로와 이 도로상에 있는 이바니우스케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병력을 교대하지 못해 매우 지쳐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클리시치우카의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가해졌으면 물론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강력한 기계화 부대들로 채워지며 천의 요새나 다름없는 바흐무토스카 강을 건너는 러시아군을 모조리 응징해 주말 동안에만 러시아군 측에서는 전사자가 무려 2,1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드디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우세가 180도 뒤집혀 러시아군이 큰 공포에 휩싸여 전의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데요. 7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군이 4만 명의 바흐무트 지역 러시아군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1일 우크라이나 현직 군정보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틀 전인 3월 9일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방어선이 되어 있는 바흐무토스카 강 방어선 전면 그리고 북부 쪽 바흐무트 도심지 진입로 일대에서 치열한 격전 끝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모두 격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와 달리 이날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늦은 밤까지 병력을 축차 투입하지 않았고 덕분에 영토방위 여단이 엄호하는 사이 도심지의 우크라이나 방어군 병력이 후방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끝없이 몰려오기만 했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공세가 현지 시각 3월 9일 저녁 멈추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온 것인데요. 그동안 너무 심각한 수준의 병력 피해와 극심한 탄약 부족 사태를 이제는 더 이상 감수할 수 없게 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9일 저녁이 되면서 바흐무트 동부의 시가지를 향한 공세는 물론 북부 지역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가던 공세를 모두 중단해버렸고 갑작스레 3월 10일 새벽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3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3월 10일 아침까지 그동안 2달 가까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며 힘겹게 싸워왔던 국제 군단 병력과 체첸 여단 병력들은 우크라이나군 제93 기계화 여단과 교대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후방으로 물러났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방어군 부대들은 오랫동안 발휘하지 못해왔던 그들 특유의 장점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릿수만 채워넣기 급급했던 러시아군과 달리 충분한 장비와 탄약 보급 물자 등을 통해 제대로 재편된 예비 부대가 바흐무트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투입됨으로써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인데요. 덕분에 3월 10일 오전부터 바흐무트 동부 지역은 제93 기계화 여단 및 제3작전 여단 국가방위군 예하 오메가 유닛 특수부대 전력이 지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바흐무토스카 강 방어선 전면은 러시아군 진영에서는 호니 후방까지 시야가 쉽게 확보되는데 러시아군 측에서는 강을 건너고 둑을 올라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전차들과 장갑차들을 투입해 기동로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지금까지와 같은 경보병 위주의 공세로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월 9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전선에 방문한 이후 과감한 반격 작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군이 야이드네와 베리키우카를 향해 공세를 가하는 동시에 바흐무트 남쪽 클리시치우카의 언덕 하나를 점령했고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에 속하는 이곳에서 포격을 H-32 도로에 퍼부으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부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말미에 서이 때문에 하루빨리 클리시치우카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7일 전투 정황을 나타낸 척파러의 전황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클리시치우카 깊숙이 반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경합지역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제24 기계화 여단은 3월 9일 밤을 틈타 클리시치우카 방면의 2km 전선에 걸쳐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후방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제53 기계화 여단이 있고 그 외에도 새로 편성되어 투입된 제5 돌격 여단이 다음 공격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3월 10일 전황 지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두 개 방향에서 다시 한번 클리시치우카를 향해 강력한 반격을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월 11일 전황 지도에서도 여전히 클리시치우카 방면을 향한 공세가 서쪽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 이후부터 바흐무트 방어선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한 전차를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여단 전력과 각종 장갑차들이 투입된 기동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고 있어 화력상으로 큰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이것이 단순한 병력 교대 투입인지 본격적인 반격이 슬슬 시작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슬슬 나올 만도 한 것이 쌩쌩한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 전력이 투입되자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점령지를 늘려갔던 러시아군이 크게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다른 것만은 몰라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병력의 숫자상 우위에서만큼은 항상 앞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다고 최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부 친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바흐무트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흐무트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숫자가 무려 7만 명에 달한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해당 전선의 러시아군은 공수군 병력에 바그너 그룹 용병들, 루안스크군 병력을 모두 합쳐도 4만 명을 약간 넘기는 수준일 뿐이라며 곧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반격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친러 오신트 보도는 실제에 비해 많이 과장되어 있는 보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러 오신트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방면에서도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자포리자 방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없고 나머지 부대원들도 대부분이 전선을 지키고 있어야 하거나 예비대로 투입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 바흐무트 전장에 투입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보도에 의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실제 바흐무트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수는 아직 3만 명 정도이며 아무리 많아도 4만 명 정도이지 7만 명은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증강된 것 같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계화 부대로 방어 전력이 대폭 물갈이 되면서 활약면에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이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호스카강 서쪽의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는 제93 기계화 여단뿐만 아니라 예하 8개 대대가 완편된 상태에 제241 영토 방위 여단이 증원되었는데요. 이들은 보병대대라고 해도 차륜형 지뢰방호 장갑차인 M랩 차량으로 채워진 차량화 보병대대이며 대대 한 개당 600여 명의 병사들이 편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는 제17 전차 여단과 제30 기계화 여단, 제67 기계화 여단, 제12 작전 여단 등이 활동 중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에서는 제4 전차 여단과 제63 기계화 여단, 제24 에이다르 돌격대대, 제28 기계화 여단, 제24 기계화 여단 등 매우 많은 규모의 기계화 여단 전력이 작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800대가 넘는 M113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전선에서 활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크게 증강된 전력이 동원된 여파인지 지난 주말인 3월 11일에서 3월 12일 이틀간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무려 2100명의 전사자를 기록했고 총 수천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M03 고속도로 축선 일부에서 반격을 가해 러시아군에 피해를 주었고 바흐무트 도심지 중동쪽의 주택가 지역과 남부의 평원 지역 등에서 엄청난 수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매우 성공적인 역습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도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주지 등에서 기습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크로모 방면으로 향하는 러시아군 부대들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흐무트 시가지 내 높은 고층 건물들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러시아군은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흐무트의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묘지를 경유해 움직이며 공세를 가할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제24 기계화 여단이 마요스크를 향해 공격해와 러시아군 후방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공세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네츠크의 아우디이우카와 부울레다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또다시 공세를 벌였지만 크게 대패하는 탓에 피해만 더욱 커진 상태이며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적어도 3월 말에서 늦어질 경우 4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3월 말이 지나도록 여전히 바흐무트를 돌파하거나 점령하지 못할 경우 완전히 돈자되어 버려 머지않아 주도권이 우크라이나군에게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때 이후로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만큼은 라스푸티차 현상이 주춤해 러시아군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기동로를 통해 어떻게 공세를 가해올지 파악하기 어렵게 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